나보다 저 거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오. 당장 저 냄새나는 놈 치우라고. VIP 고객의 고함이 은행 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을 밀쳤어요. 노인이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십 개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 초라한 노인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는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밤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했죠. 젊은 시절 손수 벽돌을 나르며 시작해서 회사를 일궜고 지금은 수천 명의 직원을 둔 기업의 대표 자리에 있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첫 공장, 준공식, 해외 진출 기념식, 각종 시상식 사진들이었죠.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 지켜온 건 체면이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체면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그의 평생 신념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외아들의 결혼 소식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철수는 차 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여자입니다. 이름은 이수진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셨대요. 순간 박철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부모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들은 단호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가문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수진이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었죠. 아들의 눈빛에 거짓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편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 여자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 밤이 깊어갔지만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철수는 평소처럼 오랜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고급 한정식집 조용한 방에서 나이 든 친구들이 하나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은행원들 참 달라졌어. 돈 없으면 무시한다니까. 다른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같은 노인네 냄새 난다고 눈도 안 마주친다더라. 서비스 업종이 다 그렇지 뭐. 돈 많아 보이면 웃고 없어 보이면 차갑게 대하고. 박철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그 여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 체면에 먹칠을 하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온 박철수는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돌아가신 아내의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내가 너무 엄격한 건가? 하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는 스스로 확신하려 했어요. 그래, 직접 봐야겠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만든 결정을 비서에게조차 숨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들어왔을 때 박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며칠 후 박철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회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아주 오래전 현장 시찰할 때 입던 옷이었어요. 해진 운동화도 함께 꺼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어깨는 굽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죠.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평소 타던 검은색 승용차는 차고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걸어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지하철의 소음과 사람들의 시선이 낯설었습니다. 두 번째 환승역에서 내렸을 때 겨울바람이 매서웠어요. 그의 손끝이 시려왔습니다.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은행 간판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곳에 아들이 말한 그 여자가 있단 말이지.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자극했어요. 손끝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자동문 앞에 선 박철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 걸음만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문을 밀었어요.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의 따뜻한 공기가 그의 초라한 옷차림과 부딪혔습니다. 청결한 실내에서는 오래 입은 점퍼의 냄새가 묘하게 도드라졌어요. 박철수는 입구의 번호표 발급기를 어색하게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버튼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뻗어 하나를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뒤에 있던 젊은 남성이 혀를 차며 속삭였습니다. 아, 진짜 느려. 박철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화면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다른 버튼을 눌렀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옆자리 여직원은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순간 박철수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존경받으며 살아온 그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처음 이용하시는 거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녀가 바로 이수진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수진은 박철수의 손을 살짝 잡고 안내했어요. 여기를 살짝만 누르시면 돼요. 그녀는 천천히 설명하며 다른 고객들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보내던 차가운 시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여자가 수진이라는 사람인가? 생각보다 친절하긴 하지만 아직은 겉모습일 뿐이야. 수진은 번호표를 뽑아서 그에게 건넸어요. 이거 가지고 계시면 불러드릴게요. 박철수는 번호표를 받으며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과연 이 친절함이 진짜일까? 아니면 그저 직업상 하는 말일까? 수지는 그를 안내해 대기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면 제가 부를게요. 그녀의 말투는 정말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박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은 괜찮군. 하지만 진짜 마음은 어떨까? 대기석에 앉은 박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고객들은 모두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의 초라한 모습이 더욱 도드라졌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그를 흘끔 쳐다보며 자리를 조금 옮겼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박철수에게는 크게 느껴졌어요. 건너편에 앉은 젊은 여성도 가방을 꼭 껴안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그가 무언가 훔칠 것처럼 말이에요. 박철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때가 묻고 접힌 자국이 선명한 지폐였어요. 이걸로 통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10여 분쯤 지났을까요? 수진의 창구 앞에 있던 고객이 일을 마치고 일어났어요. 수진이 그를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박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저렸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인지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창구로 다가가는 동안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들은 힐끔힐끔 그를 쳐다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진의 창구에 앉자 그녀가 화사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박철수는 일부러 주머니를 더듬거리며 천천히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했어요. 이걸로 통장 만들 수 있나요? 옆 창구 여직원이 힐끔 쳐다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수지는 아무렇지 않게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누구나 첫걸음은 작잖아요. 그녀는 돈을 정성스럽게 펴서 정리했어요. 구겨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펴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소중히 모으신 거죠? 조금씩 모으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박철수는 처음으로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어요. 이런 마음이 진짜일까 싶으면서도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수지는 서류를 꺼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신분증 가져오셨죠? 여기에 성함하고 주소 적어주시면 돼요. 박철수는 일부러 펜을 든 손을 떨게 했어요. 글씨도 삐뚤삐뚤하게 썼습니다. 수지는 그런 글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점심시간 다 됐는데. 몇몇 고객들이 불만의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수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철수는 일부러 기억이 흐릿한 척했어요. 그게 적금이랑 예금이 뭐가 다르다고 했지? 수지는 웃으며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자유롭게 넣고 빼는 거고요. 이건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거예요. 그녀는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화살표를 그렸어요. 그림으로 설명하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의 한숨 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누군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다른 창구로 가면 안 되나요? 그때 수진이 뒤를 돌아보며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박철수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어르신, 이해되시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박철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박철수는 일부러 실수도 했어요. 주소를 잘못 쓰고 다시 고쳤습니다. 아, 미안하네. 늙으니까 자꾸 틀리네. 수지는 새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걸로 다시 써주세요. 그녀는 지우개를 건네는 대신 아예 새 용지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한 거였어요. 박철수의 마음이 또 한 번 움직였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서류 작성이 끝났을 때 수지는 신분증을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옆 창구 직원이 박철수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하고 오세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잖아요. 박철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직원의 태도를 기억했어요. 수진이 돌아와 그 말을 들었는지 옆 직원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님은 똑같이 소중해요. 짧지만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옆 직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침내 통장이 완성됐을 때 수지는 작은 볼펜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기념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박철수는 볼펜을 손에 꼭 쥐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하나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철수가 통장을 받아들고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입구 문이 열리며 고급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분 VIP 손님이시래. 직원들 사이로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사무실에서 나와 허리를 깊숙이 굽혔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VIP 고객은 시계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게. 오늘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배어 있었어요. 지점장은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대리. 지점장은 수진을 향해 손짓했어요. 이 대리, 그만하고 이리 와. VIP 손님 응대해야 해. 수진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그의 손에는 새로 나온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 정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통장 사용법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이 상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VIP 고객도 놀란 듯 잠시 멈췄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손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하지만 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VIP 고객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다른 직원이 도와드릴 겁니다. 지점장은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만 VIP 고객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박철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온 손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수진은 다시 박철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통장 사용법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입금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일을 완성하려 했어요. VIP 고객이 뒤에서 발을 동동 굴러도 지점장이 노려봐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철수는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구나.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서 오래된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VIP 고객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지점장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이게 무슨 서비스야? 내가 여기서 왜 기다려야 하는 거지?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대리, 지금 당장 이리 와. 이건 명령이야.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박철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르신, 여기에 도장 찍어주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수진의 신념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VIP 고객이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이오. 순간 은행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손님 말씀을 조심해 주세요. 모든 고객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VIP 고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이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겼는지 알아? 지점장은 황급히 VIP 고객을 말렸어요.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녀는 박철수에게 완성된 통장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다 됐어요, 어르신. 이제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어요. 박철수는 통장을 받으며 수진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VIP 고객은 화가 나서 지점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직원을 그냥 둘 거야? 당장 처리 안 하면 내 돈 다 빼겠어. 지점장은 수진을 노려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당당했어요. 그녀는 VIP 고객을 향해 차분히 말했습니다. 돈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 말에 VIP 고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그는 화가 나서 박철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나보다 저 거지가 더 중요하단 말이오. 당장 저 냄새나는 놈 치우라고. 그리고는 박철수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달려와 박철수를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를 일으켜 세우며 그녀는 VIP 고객을 향해 단호히 말했어요. 이건 폭행입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VIP 고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과? 저런 거지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점장이 당황해서 수진을 말렸어요. 이 대리 그만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 하지만 수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철수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점장님,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말에 VIP 고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경찰? 좋아. 신고해봐. 내가 먼저 잘릴 테니까. 박철수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진짜였어. 돈이나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진정한 사람이었어.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박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건넨 통장을 소중히 가슴속에 넣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대접 받은 건 오랜만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화사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음에 또 오세요. 박철수가 은행을 나서는 순간 VIP 고객과 지점장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박철수는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속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전화 너머에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내가 말한 이수진 씨, 내가 직접 봤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무슨 일 하신 건 아니죠? 아니다. 오히려 내가 배웠다. 그 여자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걸 가진 사람이더구나. 전화가 끝난 뒤 박철수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분명 이 여자를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서재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 당신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그날 밤 박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도와줘.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됐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거였구나. 일주일 후 조용한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처음 만나는 회장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일지 궁금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남자친구의 말에도 긴장은 가시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한 수지는 더욱 떨렸습니다. 이곳은 평소 그녀가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박철수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수진입니다. 박철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네. 앉게. 그녀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박철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괜찮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예상과 달리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박철수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일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게. 그녀는 감격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싶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몇 달 후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수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철수는 그녀의 손을 아들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서로 아끼며 살게. 그게 진짜 행복이야. 결혼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식장 문이 열리며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바로 그날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 대리님, 아니,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날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점장은 박철수에게도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그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게. 그게 내가 배운 교훈일세. 지점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은행에 있던 VIP 고객도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박철수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한 하객이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며느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돈이나 배경을 보지 않았네. 사람의 마음을 봤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더군.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과 박민호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박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있을 거야.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박철수는 수진을 따로 불렀어요. 수진아, 고맙네.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하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박철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자네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일세. 그걸 잊지 말게. 그날 이후 박철수는 달라졌어요. 그는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더욱 따뜻하게 대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박철수는 직원 채용 기준을 바꿨습니다. 학벌이나 배경보다 인성을 더 중요하게 봤죠. 어쩌면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건 사람을 향한 진심이 아닐까요? 그날 은행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던 초라한 노인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수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진심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